만들기 환경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가 방치 폐기물 수거의 날을 가졌습니다. 차별화된 직업 훈련 교육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길을 열어준 화성시 여성 비전센터를 조명합니다. 지풀공예 브랜드 지프로를 창시한 화성시 노인회가 지풀공예 전수교육을 열어 전통 공예 계승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작문학상위원회가 주관하고 화성시가 후원하는 제10회 노작문학상이 지난 3월 개관한 노작 홍사영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 자원봉사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하면서 화성시가 경기도 내 봉사 참여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화성시가 봉사 참여율 전국 1위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방치 폐기물 수거의 날을 갖고 깨끗한 화성 만들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광 명소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로 점점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화성시와 경기도청 공무원, 기아자동차,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매향리 고운항 일대의 방치 폐기물 수거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청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인 까닭에 고운항 일대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방치 폐기물 수거의 날에 참여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해안가와 가파른 비탈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 수거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날 하루 수거된 폐기물은 무려 10톤. 2시간 동안 민관 합동으로 노력한 끝에 매향리 고운항 일대는 모처럼 깨끗하고 추려했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날 동탄면 장지리 택지지구, 남양동 창문아트센터 등 화성시 관내 29개 청소 취약 지역에서도 900여 명이 참여해 총 130톤의 방치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에도 궁평항 일대에서 범시민 일제 대청소를 벌인 바 있는 화성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방치 폐기물 수거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 폐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가 차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많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면서 여성을 위한 취업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개관해 센터 내 화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두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올바른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이곳이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수료증만 주고 과정을 마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창업 인큐베이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란 수료생들이 동아리 모임을 갖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만들어 UNI 센터 내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 판매함으로써 고객 응대 요령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들이 직장 체험을 하고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일 여성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일 여성 인턴제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장기 고용이 가능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6개월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는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를 열어 여성과 기업체 간의 신뢰받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일단은 믿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한 구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오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구인 계획이 있을 때마다 화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직접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업체에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의 이런 노력으로 매 학기 수료생 중 45%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과 창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505명이 취업에 성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결혼 이민자를 위한 조리사 과정과 네일 아트 과정을 실시해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전국 최초 여성 장애인의 자활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2010년 여성직업훈련기관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사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채돈나 팀장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원대합니다. 다문화 여성들과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단절됐던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최고의 여성 취업 전도사로 자리매김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는 2011년 여성 친화 프로그램 개발과 세일 여성 인턴제 운영에 힘쓰는 것은 물론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여가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화성시 노인회가 최근 지프로 명장과 화성시 공예협회 김은자 선생님을 모시고 지풀공예 전수교육을 실시하며 화성시 전통 공예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힘없는 지푸라기 한 가닥이 명장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각 읍면동 노인회관에서 선발된 25명 어르신들이 모여 지풀공예와 맥간공예 산매경에 빠져있는 이곳은 바로 지프로 제작과 기능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화성시 노인회가 처음으로 지프로 전시장에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은 화성시 전통공예품의 맥을 잇고 이미 상품화된 지프로 명장을 많이 육성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한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화성시로부터 명장패를 수여받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성시 공예협회에서 나온 김은자 선생님이 35년간 익혀온 맥간 공예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침한 눈, 빠르지 못한 손놀림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3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전수를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35년 지풀과 맥간공예 교육을 하고 있는 김은자 선생님도 제1기 교육생들의 열정과 실력을 높이 삽니다. 처음에 맥간공예 도안 들여가지고 보리대 피실 때 이렇게 65세 이상 분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눈이 좀 이렇게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잘 오르실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2개월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1, 2년 계속 훈련을 시키면 화성시에 지금 지풀공예 명장이 한 6분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 탄생돼서 화성시의 명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2009년 지풀공예품 지프로 브랜드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현재 3개 쇼핑몰, 화성휴게소, G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화성시 노인회는 앞으로 지풀공예 기능 전수교육과 지프로 상품 판로 확대에 더욱 힘써 지프로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마도면 사무소에서도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과 함께 마도면 명품 향토 공예반을 운영해 마을 특화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원과 노작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노작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3일 노작 홍사용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장 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잠시 노작 홍사용 시인을 떠올려 봅니다. 1900년 화성에서 출생해 대표작 나는 왕이로서이다를 비롯해 일제 압박으로 소외된 민중을 위해 많은 작품을 남긴 노작 홍사용. 어느덧 10회째를 맞은 노작 문학상은 바로 동인지 백조를 창간하며 낭만주의 시풍을 주도한 시인이자 극단 토어레를 이끈 노작 홍사용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문학상인데요. 제10회 노작 문학상은 1993년 현대 시사상으로 등단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소연 시인의 다행한 일들 외에 4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문재 시인은 수상작 다행한 일들은 상상력이 압권이라며 한국 시의 미래를 현재화하는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김소연 시인은 얼마 걷지 않은 시인의 길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 나올 때나 나오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도현, 문태준 시인 등이 거쳐간 노작 홍사영 문학상은 이제 국내 정상급의 성취를 거둔 시인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화성시가 지난 2일 지역 문화 발전과 창달에 앞장서온 시민을 표창하는 제17회 화성시 문화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애향봉사 부문 정효숙 씨, 효행 부문 반복순 씨, 지역개발 부문 한동희 씨, 문해진흥 부문 홍영덕 씨, 체육진흥 부문 김용규 씨 등 5명이 최인석 화성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로서 따뜻한 화성시를 만들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6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5만 번째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이연숙 씨에게 꽃다발과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관한 화성그린 환경센터 문화관에서는 주민 편입시설 프로그램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탁구 등 주민 편입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그린 환경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2월 마지막 주 화성시 전역에 걸쳐 열린 동행이라는 주제로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개방을 도모하고 가족 단체 간의 이해와 화합을 조력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격과 인성검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될 이번 원어민 영어교실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인원 가운데 각 반 15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2월 27일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짧아진 일조 시간이 우리 몸속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을 쉽게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30분씩 햇빛을 쬐어주는 습관만으로도 무력감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